자, 우리 몇 쪽 볼 차례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 있구나. 아, 변광사. 자, 그러면 교재로는 37페이지. 37페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별의 후주기열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금 다르게 지금 순서를 좀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 잠깐 생각해 보자면 그놈이죠. 그 변광성이라고 해가지고 빛의 밝기가 바뀌는 결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는 식변광성, 하나는 폭발변광성, 하나는 맥동변광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교재 지금 이 부분에는 안 나왔지만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많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46페이지 46페이지에 오른쪽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림 그걸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도 쓰이는 건 되게 많아요. 자, 우선 뭐냐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시선 속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도플러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리에서 아마 도플러 효과에 대한 것은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선은 그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따져볼 것이 뭐냐면 이놈이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그 밤하늘에 있는 별 하나를 딱 봤습니다. 별이 여기 있었대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별을 보는 시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대요. 시선 첫 번째 방향. 이렇게.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이 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별이 우주 공간상에서 실제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은 다 별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가만히 있는 천체가 없습니다. 다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 별이 만약에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상에서 실제 얘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러면 두 번째 온 자리에다가 선을 찍 그어 봤었을 때 여기가 시선 두 번째 방향. 자, 그러면 지금 우주에서 이렇게 별이 실제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빠르기, 얼마만큼 빠르게 갔는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 공간상에서 실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속도라는 말을 씁니다. 공간속도. 쓸 때는 뭐 V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라 써든 뭐 A라고 써도 상관없고. 아무튼 공간속도입니다. 자, 그럼 이 우주 공간상에서 실제 별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시선 방향에 선 하나를 직각으로 선 하나를 찍 내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했었을 때 보면 요게 지금 빗변 길이가 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우리는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게 된다고 하면 공간속도 구하는 거는 금방이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뒤로 물러난 것이지.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뒤로 쭉 물러난 겁니다.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또는 이 별이 여기가 아니라 일로 와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 시선 방향에 대해서 후퇴하거나 접근하거나 하는 그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시선 속도는 뭐 그냥 VR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뭐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약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얘가 이만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그 어떤 스케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냥 무한이죠. 거의. 마찬가지로 여기서까지의 거리는 무한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같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두 면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직선상 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접선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것을 접선 속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죠. 접선 속도. 이것을 보통 VT라고 보통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선 속도나 접선 속도나 공간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공간 속도는 나왔잖아요. 벌써 구하는 방법이 시선 속도의 제곱에 더하기 공간 속도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공간 속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하고 공간 속도를 시선 속도하고 접선 속도만 구할 줄 알면 실제 이 별이 간 속도 구하는 것은 시군 주목기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볼 것이 뭐냐면 접선 속도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 속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쓰기만 하자면 공식은 4.74 뮤 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4.74는 상수가 될 것이고 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시선 방향에서 두 번째 시선 방향으로 요만큼의 각도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갔다. 어느 정도의 각도로 움직였는가? 요 놈을 고유운동이라고 말하는데 고유운동을 보통 뮤라고 씁니다. 뮤. 각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단위는 각도가 돼야겠지. 근데 이 각도가 얼마만큼 되는 거냐?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해마다 몇 초씩 갖는다로 표현합니다. 몇 초. 1도, 1분, 1초. 뭔지는 알죠? 1도를 60으로 막 쪼개. 그럼 1분. 1분을 다시 60 막 쪼개. 그러면 1초. 그러면 1도는 3600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운동은 해마다 몇 초씩 얘가 갖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 놈인데 뭐냐면 시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선 속도. 자, 뭔 말이냐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접근 또는 후퇴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 워낙 멀리 있는 천체다 보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커지거나 뒤로 물러나서 작아지거나 하는 이런 크기 변화만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어떤 걸 구하냐면 파장 변화량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파장 변화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면 흡수선이 있죠. 흡수선의 편의량을 갖고 얘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흡수선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인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쭉 나타났대요. 이렇게. 이쪽에 지금 단파 쪽이고 이쪽에 지금 장파 쪽이랍니다. 빨점초파는 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셨을 때 흡수선이 여기서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흡수선이. 그러면 이렇게 흡수선이 여기서 나타났는데 어떤 걸 봤더니 이 흡수선이 여기가 아니라 어쩔 때는 이렇게 살짝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더라. 또는 반대로 어떨 때는 이 흡수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흡수선이 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흡수선은 딱 고정되어 있는 고유값인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 그렇다면 왜 흡수선의 위치가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일로 갔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장이 다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흡수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 쏠리는데 얘가 같이 쏠리다 보니까 얘가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반대로 여기다 흡수선이 일로 간다는 것은 전체 파장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흡수선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다시. 자, 요거는 뭐냐면 도플러가 들어봤지? 그치? 도플러가 뭐 보통 많이 물려서 예로 드는 게 앰뷸런스를 많이 예로 들죠. 삐요삐요삐요 하는 요것들 막 다가올 때 삐요삐요삐요 이러다가 갈 때는 삐요삐요 하고 가는 것들 되게 날카로운 소리냐 뭉툭한 소리냐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파장 변화량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앰뷸런스가 막 다가와 그럼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 삐요삐요삐요 이래야 돼. 막 되게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나를 지나가게 되면 되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느슨하게 들려버리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정의를 해보자면 파원과의 거리가 파원과의 거리가 변화가 되면
그것이 곧 파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원과의 거리가 바뀐다? 아, 파장의 변화 생기는구나. 이 얘기 되는 것인데 여기서 파장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가까워지면 원래 파장보다 낮은 파장이 더 짧아집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단파 쪽으로 그 전체적인 파장 변화 생겨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나로부터 멀어진대요. 그러면 파장 변화가 길어지는 이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파원과의 거리 변화 생겨서 파장 변화 생기는 것이 도플러가라 치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펙트럼 상에서 이 흡수선의 위치가 단파 쪽으로 가느냐 장파 쪽으로 가느냐로 확인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앰뷸런스의 소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빛의 파장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원래 흡수선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단파 쪽으로 간대. 그러면 이 별은 나로부터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접근. 만약에 흡수선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갔대요. 장파 쪽으로. 그러면 아, 요 놈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후퇴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거리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때요? 이건 이해돼? 자, 그러면 이때 이 접근과 후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 흡수선이 얼마만큼 장파 쪽으로 갔는가 단파 쪽으로 갔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처음에 나타나는 이 흡수선의 그 위치를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생각을 해본다 치면 얘가 일로 가거나 얘가 일로 가는 것은 나중 파장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람다라고 하든지 여기를 람다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처음 파장에 비해서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근을 한대요. 어떤 별이. 그러면 나중 파장이 있고 처음 파장이 있는데 처음 파장에 비해서 나중 파장은 길어져 짧아져. 접근했을 때는 짧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배속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음수가 되더라. 이렇게. 그럼 반대로 후퇴를 한다라고 한번 가졌죠. 후퇴. 나중 파장과 처음 파장의 관계를 봤었을 때 나중 파장이 더 길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타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양수가 되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파장 변화량. 파장 변화량. 그래서 델타 람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얘가 얼마만큼 빠르게 접근하는지 느리게 후퇴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와서 시선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들이 처음 파장분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으로 구하면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델타 람다는 결국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저놈인데 이 공식을 통해서 직접 계산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거 단계까지 가지 말고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시선 속도를 구했더니 양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시선 속도를 구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놈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돼야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람다 제로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불변이죠.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장 변화량이 어떤 부호를 갖냐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얘처럼 양수가 나온다? 그럼 결국 요거죠. 양수 나온다? 아, 후퇴를 하고 있구나. 음수가 나온다? 접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0이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무슨 경우인가요?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주 공간상에서 정지되어 있는 천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요만한 먼지 하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하고 저 별 사이에 거리 변화가 없이 운동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별이 이게 다가오거나 접근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이 시선방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일 때 이 시선 속도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일 때,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 방향의 운동을 할 경우 그때 시선 속도 값은 0이 나옵니다. 자, 요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천천히 해줄게요. 자, 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시선 방향에서 접근이냐 후퇴냐 지금 이걸 구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얼마만큼 빠르게 접근하는지 빠르게 후퇴하는지 요걸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려면 별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파장이 바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흡수선이라고 하는 까만색 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 파장하고 나중 파장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나중 파장이 짧아지냐 길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접근할 때와 후퇴할 때의 그런 경우죠. 그러면 접근한다 파장 변화량이 음수란 얘기고 후퇴한다 파장 변화량이 양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를 구하려면 일로 와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처음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감소. 근데 고유값이고 불변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안 바뀌어요. 그럼 얘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파장 변화량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후퇴야 접근이냐 아니면 접선 방향의 운동이냐 요게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부호가 의미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수면 후퇴, 음수면 접근, 0이면 접선 방향 이렇게. 자, 이 시선 속도를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갖다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정말 별의 별걸 다 구해요. 특히 이 지각 1에서 여기에서만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면 먼저 지금부터 할 거 맥동병강성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라고 했었던 46페이지에 외계 항성계에 있는 어떤 행성을 찾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의 거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우주 팽창이 나오겠는데 우주 팽창을 이걸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우주 팽창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허블의 법칙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 허블의 법칙이 설명된다? 그럼 허블 상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미안해요. 허블 상수값을 구하게 된다면 우주의 팽창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별의 벽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이야. F는 MA만큼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참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차분하게 볼 거니까 아직은 그런 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했었던 거만 잘 생각해봐. 맥동병강성이라고 했던 거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한 겁니다. 태양과 질량이 거의 비슷한 그런 별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적색 거성, 맥동 병광성, 행성상성운, 그 다음에 백색외성 끝. 요거죠. 근데 이 맥동 병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맥박 두듯이 부피가 팽창수축, 팽창수축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야 이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냐면 처음에 별이 이만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돌아가실 때가 된다고 하면 부피가 이것이 이만큼 커져요. 부피가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거나 그래서 이것이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을 막 반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팽창을 한다. 반지름이 커진다. 수축을 한다.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럼 반지름 변화가 생기면 광도 변화가 생기죠. 광도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 4승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커진다? 아, 그러면 밝기가 밝아지는구나. 반지름이 작아진다? 밝기가 어두워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에 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관측자가 여기 서 있었대 이렇게. 그러면 팽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의 표면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중이지. 들으셔야 돼. 이거 우선 뜨는 건 나중 일이고 별의 표면이 관측자로 이게 다가오는 중이죠. 관측자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별의 표면이 관측자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반대로 수축한다는 것은 표면이 이렇게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지. 이 별의 표면에 거리 변화 생긴다는 것은 별에서 오는 별빛이 표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표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얘처럼 표면과의 거리가 팽창할 때 가까워지잖아. 이 사람한테. 그러면 시선 속도 값은 음수일까 양수일까 0일까? 그치? 이건 내가 콕 집어서 질문해줘야겠지? 에이. 자, 음수죠. 왜? 접근하고 있으니까. 별표면이 관측자한테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시선 속도가 양수가 나와야겠죠. 후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수축하거나 완전히 팽창하거나 어떤 크기 변화가 안 생겼었을 때 그때가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관측자 기준이야. 그래서 팽창할 때 저기 접근이 되고 있는 시선 속도가 수축을 할 때 시선 속도는 양수값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선 속도를 우리가 0으로 잡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리가 본다라고 치게 되면 시선 속도가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수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별 자체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의 시선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패턴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학 1에서는 더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린 겁니다. 원래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볼 것이 최대 팽창 속도와 최대 수축 속도가 있대요. 그 다음에 시선 속도가 0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따져보는 거냐면 최대로 수축했다가 최대로 팽창할 때 나오는 이 지점은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일까 가장 클 때일까? 별의 반지름이 이 지점은 가장 작을 때지.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을 하다가 팽창 넘어가는 그때니까 가장 작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팽창하다가 수축 넘어가는 여기가 반지름이 가장 클 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요때 가장 어둡고 요때 가장 밝겠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여기가 제일 어둡고 제일 밝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좀 선문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시선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수축 팽창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그래야지. 간단하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 수준이라면 이해 가능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따로 지금 계산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프를 막 다양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기하다. 계산한 것도 없고 그래프 그린 것도 없는데 왜 복잡할까?
자, 그러면 이 칠판 지우기 전에 질문. 난 좀 잘 이해 안 돼.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다 비슷한 상태야. 질문 확 던져 그냥. 이러면 곤란해져.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질문하겠지. 말 못하면 우선 이거 동영상 끄고 간다. 그래. 질문이 없다. 고개 숙이고 눈 피하고 알았어. 움찔하지 마. 내가 너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 그러면 요 줄 맨 뒤. 자 질문 쑥 들어갑니다. 노트도 없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필터만 덜렁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지금 A4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오씨 대단한데 용기가 대단한데 이거 어쩌자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칠판에 없는 내용이에요. 칠판에 없는 거 뭐 지난주 거. 내 맘이야 지난주 거. 자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가 진화를 한대. 자, 처음에 원시성부터 시작을 했어. 자, 그 다음 아주 쉬운 거잖아. 이보다 어떻게 더 쉬워? 이름을 불러는 얘긴데. 거시성? 거시성? 지금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야. 거시성이 뭐야? 무브 어라운드? 괜찮네. 봐봐. 무브 어라운드라고 써 있어. 티에. 너야. 너야. 자, 태양과 비슷한 질량 갖고 있는 천체가 진화를 해. 자, 원시성. 그 다음은 거성. 제가 말한 거시성은 거성이 시자로 들은 거구나. 그거구나. 무슨 말인가 했네. 뭐라고? 다시 거성? 지난주에 안 나왔다. 어떡하지? 지지난주에 됐던 내용인데 지금 3주째 이거 단원하고 있는 중이야? 몰랐구나. 자 그러면 그래 너요. 자 원시성 다음에 너요. 아니요? 앞에요. 네. 승준 씨. 네. 유일하게 입안에서 이름을 겪어오는 널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뒤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얘 이름 나는 그 안면시 장애가 있어. 비슷한 게 있어. 이름과 얼굴을 매치를 못해.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데 이름도 잘 기억. 이름은 정말 기억 못해. 3년을 봤던 선배 후배도 이름 몰라. 진짜. 그래서 선배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선배 이름을 3년 뒤에도 몰라가지고 선배한테 맞아본 적 있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요. 근데 이름 뭐냐? 그때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갔어. 그동안 그냥 형이 형 불렀거든. 이름 못 부르고 모르니까 못 불렀거든.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농담으로 내 이름 뭐게? 순간 이게 뭔가 배치 스위치가 딱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랬어. 그형 이름 이승준이었어. 너무 이름이 비슷하네. 그래서 이씨였는데 내가 모르고 김 했다가 근데 정색이 된 거야. 분위기 안 좋아졌어. 이러다 또 막 와씨. 그러다 되게 친해지겠던 형인데 3년 동안 이름을 기억을 못했어.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한 대 맞고 이승준 이래가지고 이 이름이 기억이 나. 지금 이게 거짓말로 진짜 그 형 이름이 그랬어. 겁나 잘생긴 형이었어. 승준한테 넌 성이 뭐야? 이유. 아 이씨야?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승준이가 지금 나랑 별로 안 맞나 보구나. 아무튼 그래서 한번 뒤지게 혼나가지고 이름이 팍 박혀서 한 거니까 뒤늦게 오신 분들은 왜 내 이름 기억 못해? 왜 쟤는 기억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큰 대가 치렀거든. 자, 이승준 씨. 자, 원시성 다음. 그러게요라고 그랬어 지금? 내가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게요 그랬어? 아니 동영상 끌까? 아 나 진짜 외우지 말고 그동안에. 자 그러면 그 어느 학교 교복이야 너는? 생활복이지? 생활복이라고 말하나? 저걸 뭐라고 그래? 체육복? 생활복 교복? 생활복? 그 생활복 교복 체육복 뭐가 달라? 그건 나도 알아요.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도 체육을 해봤던 사람이 알아요. 그거는 교복은 학교 갈 때 입는 옷이겠지. 그러면 생활복은 뭐야 저게? 그러면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해서 생활복으로 갈아입는 거야? 아니요, 생활복이랑 교복은 입고 등교해도 되고 체육복은 원래 안 되는데. 아니 내 말은 잠깐 체육 그만 얘기해봐. 그러니까 교복하고 생활복의 차이는 그냥 편하고 안 편하고 차이야? 네. 양식적인 아 형식적인 거? 그럼 무슨 그래 뭐 이거 물어볼 때 아니지. 아지 뭐 동영상 중이지. 생활복 그래. 얘기해줘.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지금. 앞에 보면서 얘기해야지. 앞에 보면서. 자 원시성 다음에 앞에 보면서 얘기해야지. 욕할 뻔했잖아. 원시성 다음에 뭐 알아? 와 이자들 봐라. 이자들 봐라. 이거는 거의 그 도전 정신인데. 자, 난 얘기할 수 있다. 틀려도 괜찮다. 얘기할 수 있다. 주결성 또. 성운 형성. 책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맞아. 그거는 맞아. 근데 내가 그때 썼던 것은 그게 아니야. 손 들었지? 응. 아니 저도 그 이거 썼어? 주교에서하고 적세고사. 그러니까 저색 거성까지 맞아. 네. 그 다음. 조거 응? 아니야. 그거는 질량이 다르잖아. 질량이 큰 별이 초고성하는 것이지. 아니 이건 아까도 내가 말로 설명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 맥도날드를 왜 하고 있을까?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어느 별의 질학에서 나오는 얘기일까 이거? 나 지금 신기하네. 그럼 나는 지금 뜬금없게 지금 맥동 변광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진짜 쌍 어머. 음성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의자 끄는 소리예요. 자 원시성 잘 들어 이 학생들아 잘 들어. 원시성 주계열성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야. 그 다음에 적색 거성. 그 다음이 맥동변광성. 그 다음이 적의 팽창 수축 팽추출하면서 행성상 성운. 그 다음이 백색외성. 나 분명 얘기했다. 자 그러면 생활복 뒤. 자 얘기해 보세요. 원시성 그 다음은 그리고 적세고사. 그리고 맥동현관. 그리고 날 봐야지. 행성상성. 그리고 백색. 어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러니까 그 지구과학은 원과정은 조금 외우라고 하는 걸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 맥동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팽창 수축을 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그런 별이다 보니까 밝기가 바뀌죠 계속요. 이것을 시선 속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선 속도 나타내는 방법을. 사실 이 맥동변광성은 지난주에 우리가 광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광도 그래프. 라고 하면 또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광도 그래프를 세 가지 그렸어. 세 가지. 하나는 광도 그래프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썼고 하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있다 했었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있다 했었습니다. 자, 다 조용히 나봐. 어이 고개 숙이면 참 맞아요. 네. 자,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너요. 자, 잘 봐. 이 셋 중에 어떤 게 식변광성일까? 첫 번째 거 오, 잘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 뭐야? 별이 폭발할 그렇지. 그럼 세 번째 거는? 맥동변광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이렇게 팽창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밝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광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광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얘는 0을 기준으로 양수물수가 반복 작하고 있는데 얘는 일정한 최대 밝기, 최소 밝기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었죠? 칠판 지우기 전에 잠깐 쉬기 전에 질문 괜찮아 빨리 질문해 주세요. 서로 지금 또 눈치 싸움 하는 건가? 질문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지?